네, 2025년 8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조국과 윤미향 그리고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정권이 2%가 치명적으로 부족하구나. 그게 뭐냐?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사면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재명을 지지해줬던, 원래 태생적으로 이재명 지지파는 아닌데 그래도 윤석열이 한 계엄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앞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제 이 판단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점점 골로 갈 겁니다. 자, 봅시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사면했을까? 네, 바로 정보의 실패가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국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고 또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들었습니다. 탄핵하고 파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꼭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야. 윤석열이 싫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론이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나서 이번에 조각을 하면서 김민석 총리부터 민주당이나 친민주당계를 장관들에 임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그래도 민주당 계열은 아니었지만 백운규라고 하는 한양대학 교수를 산업자원부 장관에 임명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탈핵 정책을 하게 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굉장히 재판이 가고 그랬습니다. 백운규 씨도 난 탈핵을 안 했다고 살리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민주당 색채 사람들이 장관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장관에 가게 되면 공무원들도 자기 살려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말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표 찍을 때는 민주당 정권은 안 찍을지 몰라도 자기 진급이 제일 중요하지. 그 전에 보니까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내가 민주당 정권에서라도 나 진급 시켜준다면 걔네들이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겠다. 지금 진급 몇 번 떨어지니까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나보다 못한 놈이 진급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나한테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진짜 민주당 정권이 맡겨주면 나도 하고 해내고 진급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기자 생활하면서 진급이 안 될 때 안 했겠습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은 자기 진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 저항해봐야, 옛날엔 저항해받으면 언론 주목받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더 멋있는 자리. 예를 들어 홍준표 같은 사람도 검사할 때 슬로몬 사건 수사해갖고 당시에 안기부, 경찰, 검찰 간부들 쫙 잡아놔가지고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나오니까 나와버렸잖아요.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돼갖고 지금 시장까지 하고 거대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있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발피지.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바른 소리 안 합니다. 바른 소리 하면 옛날처럼 언론사 주목도 안 해줘요. 자,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을 읽어야 돼. 그럴 때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자, 대통령을 위해서 정보보고를 하는 데가 많아요. 외내 제복, 국문, 농상 나가는 각 부에서 다 정보보고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은 민주당 정권이 원하는 쪽으로 정보보고를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내 정보기관이 있어야 돼. 국내 정보기관 중에 지금 살아있는 거는 경찰 정보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정보 활동을 해서, 경찰에 그 전에 제가 이제 한참 취재할 때 정보하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경찰과 관계없는 일들, 예를 들면 조국, 윤미향을 사면하는 게 좋겠냐 나쁘겠냐 이런 여론 같은 걸 조사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런데 경찰도 윤석열 정권 때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을 탄압했다라고 해서 거꾸로 지금은 검찰국 없애준다고 하니까 친 이재명 지휘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듣기 좋은 정보만 올리는 걸로 보이죠. 객관적인 정보를 못 듣는 거야.
그럴 때 마지막으로 객관적 정보를 올린 데가 어디였느냐? 과거의 국가정보원 국내팀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몇몇은 저랑 분야가 같은 친구들하고 가끔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들이 정의로워요. 그리고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정부 각 부처가 그 친구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외교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 뭐 이렇게 하나 병영 문제들이 하나씩 맡고 있으면서 병무청에서 뭐 하는 거, 방사청에서 뭐 하는 거 쫙 지켜보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대학교한테 묻기도 하고 해서 이거 아닙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해. 물론 국내 수사권을 가지고 각 부처도 취재해. 자기 담당하는데 가서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자기 판단을 근데 대부분 박사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원자력도 그렇고. 그래서 판단보고를 올리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경찰 정보, 국정원 정보, 그 다음에 각 부처 정보, 또 청와대 내에서 민정이 수석한 걸 쭉 보면서 내가 착각했구나. 아이씨, 이 부처놈들이 이거 올리는 게 내 눈속임이었구나. 내 걱정이 되는데 이게 맞겠네 하면서 탁 틀어갖고 제대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보수 정권들은 이 국가정보원 정보를 가지고 걔네들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각 부처는 뭐 자동차 관세가 어쩌고 나면 현찰을 위한 보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또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를 그 친구들하고 맨날 밥 먹고 술 먹으니까 잘 써주지. 근데 국정원 애들은 자기들 정보비가 많으니까 밥 안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삼전이 현차가 왜 저러나 딱 듣고 나서는 이 새끼들 이거 하려는 거라고 하고 반대로 딱 써서 올립니다. 그걸 대통령이 탁 캐치해갖고 이거 하지마 해 딱 하게 되면 씩 웃으면서 그럼 점점 더 저 친구들은 객관화된 정보를 올리는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 이제 국정원 가서 이렇게 가끔 만나보면 그 친구는 상당히 참 똑똑해요. 근데 그런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누가 죽였냐? 문재인이가 죽이고 나갔어.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못하도록 국내 수사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정보 활동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문제였어요. 국가정보를 아무 부처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대통령을 위한 정보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거 못 받으니까 특정 정보만 받다 보니까 무리한 계엄령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도 똑같은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더 뭐가 있느냐? 개딸이라는 게 붙었어. 개딸. 근데 이 개딸이 과거에는 이재명 세력으로 보였는데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걸로 보여. 그럼 개딸이 뭐야? 계속 강성 좌파 정책을 펴도록 미는 세력이지.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세력이 아니라고요. 지지 세력인데 이재명도 국제정치의 딱 무대 데뷔해서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아차렸단 말이야. 그 주춤주춤 하니까 정청래를 미는 거라고. 그럼 이 개딸은 이 개딸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는 데도 아니고 여론 만드는 건데 이게 여론이 국민의 여론이냐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개딸에 끌려가. 그래서 조국, 윤미향, 최강욱 같은 사람들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재명은 점점 고립으로 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 활동을 줄인 거는요. 대한민국을 반쯤 죽여놓고 나간 겁니다. 그러한 문재인을 처벌하라고 윤석열 정부한테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거 못했어. 윤석열도 결국은 저렇게 적골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세력 정보, 그 다음에 알아서 기는 공무원 정보, 또 알아서 기는 경찰 정보, 그리고 언론에 몇 개 나는데 옛날 같으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파워가 세서 그걸 좀 참고를 했을 텐데 그것도 안 보면 되는 거죠. 김어준 방송이나 보고 더 세게 나가는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보게 되면 뭐 조선동아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눌러 가다가 뭐 하느냐 똥발 씁니다. 그러면 그가 정권을 뺏기는 거는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바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저 같은 국민들이 이제 당하는 거죠. 같이 당하는 거죠. 누구한테? 국제정치한테.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북한한테 당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랬지만 이재명 정권도 범좌파 연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나갔으니 설명하기 좋죠. 양이원영, 윤미향 이런 사람을 비례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환경운동가들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탈핵 정책을 펼치는 거야. 대한민국 국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지. 근데 왜 그걸 잡았느냐? 반핵운동하는 세력이 들어오면 국민 지지가 늘어갈 거로 본 거죠. 근데 그들이 빠져나가서 다 배신하게 되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윤미향을 지금 민주당 특정 의원이 지지하는 거 보이죠? 저는 항상 그 둘 관계를 의심을 해요. 돈질하는 거는요,
기업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점이 잡힌다고. 근데 그들이 요구한 대로 끌려가. 근데 개딸들은 계속 더 강한 걸 주장해. 그럼 개딸들 뒤엔 누가 있을까? 북한과 중국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이 초안전을 펼치는 거죠. 북한이 영향력 공작을 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평양에서, 중국 시위항에서,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글 쫙 달면 돼요. 최근에 그 정광훈 목사하고 가까웠던 유튜버가 공익제보자임을 선언하면서 자기 보여달라고 하면서 지난번 윤석열 탄핵 국면 때 이렇게 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부탁 때문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봤어요. 저는 뭐 많아야 보통 10,000번 횟수에서 끝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 김경수라고 하는 친구가 여론 조작을 했죠. 무슨 기사가 나오면 거기 댓글을 막 달고 막 클릭을 막 해줘. 그럼 10만 100만 드러나면 그 포털에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올라가면 제일 헤드에 뜨죠. 그럼 그거 보면서 사람들 끌려가거나 그게 이제 가행 여론이 되는 거지. 정작 중요한 거는 안 보는 거지. 인기로만 가는 거죠. 인기도 만들어진다 이거. 여론 조작이 되는 거. 김경수. 뭘 돌렸다 그랬지 그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자적으로는 굉장히 만듭니다. 유튜브도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서 클릭을 막 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 방송이냐고 보다 보면은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사자가 껴갖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반대로 돌아서 폭로하고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정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너무 사이버화되어 있어서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면서 그게 아닙니다. 포털에서는 이게 많은 뉴스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객관적인 탁 판단을 해주는 대통령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게 국가정보원이 많이 해줬다고. 근데 그 국가정보원을 철저하게 밟아놓고 나간 게 문재인이고 윤석열이 못 살렸고 이재명도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강성 여론은 개딸들이 만들어. 개딸들은 북한과 중국이 있는 게 거의 확실할 거예요. 옛날에 국정원 친구들 만나면 바로 이런 지적합니다. 걔네들은 증거를 잡아낸다고. 근데 지금 이종석이 이끄는 국정원에서 그걸 누가 하겠어? 내 생존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특전사령관도 계엄령 동원됐다가 잘못되니까 내 연금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이젠 연금 걱정해야 돼요. 연금 날라가면 끝이에요. 못 살아.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 안 하지.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제 문제 딱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면 골로 가는구나 하는 거 알았어. 그 겁이 나서 주춤주춤 하는데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 세력들이 막 압력 가하니까 조국, 윤미향, 최강욱 다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지지율은 자꾸 떨어질 겁니다. 개딸한테 끌려가는, 북한, 중국에 끌려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죠. 국가정보원을 살리지 않으면 김민석 대미자 주장하고 그리고도 자기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아들 미국에서 공부시킨 이상한 사람, 그런 총리, 그런 친구들이 말 점잖게 한다고 옳은 판단일 것 같죠. 국제 문제에 어그러뜨려갖고 한국 경제가 추격하면 젊은 친구들 취직 어려워지고 우리도 살기 어려워지고 힘듭니다. 개딸과 국정원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재명. 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2025년 8월 15일 전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국정원은 지금 반쯤 팔다리 꺾여 있으니까 개딸들에게 끌려갈 겁니다. 정청래한테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면 또 거기서 코피턱에 깨지고 오면서 나 대통령이지 못해 먹겠다는 얘기 하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은 너무 약점이 많아. 재판 5개 세워놓고 있었지. 자기 마누라는 지금 대법원 이 심리한다 그러지. 그 형 확정되면 전과자 부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개딸들이 이끌기 참 좋은. 네. 그전에 한참 사건 취재할 때 보게 되면 약점 많은 애들을 범죄인들이 딱 그걸 쥐고 시켜서 더 큰 범죄를 만들더라고요. 약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잘 안 잡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살려면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살려라. 이게 안 되면 법을 바꾸는 게 참 어렵긴 어려운데 민주당이 요구해봐. 근데 민주당이 안 바꿔주겠지.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청래가 이끈 민주당에 끌려갈 거라고. 그리고 정청래는 개딸에 끌려갈 거고 개딸은 북한과 중국에 끌려갈 거라고. 중국하고 북한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기를 쓰고 개딸을 어떻게든 조종할 거고.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또 깨갱할 거고 아주 힘든 구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딸과 국정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 방황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 말뜻을 못 알아차릴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